자, 오늘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기본적인 인수분해 지난 시간에 했고, 그지? 자, 페이지 65쪽에 예제 4번. 자, 그냥 인수분해를 하려니까 이제는 잘 안 되는 거야, 그지? 묶어내기도 안 되고, 공식도 안 되고. 근데, 수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이제 뭔가 반복되거나 자꾸 쓰기가 귀찮아. 복잡해. 그러면 우리는 치환이라는 작업을 해줍니다. 치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 그지? 일반 제품이랑 명품이랑 사실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지. 미세한 차이. 그 미세한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그 차이들을 자기가 보고 자기가 어떤 풀이를 쓸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 거다. 자, 문제 1번. a제곱 더하기 3a 빼기 2.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3a까지는 같을 거고, 더하기 4 빼기 27. 자, 얘는 인수분해를 해야 돼. 지금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거가 왜 이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지 않지? 얘 때문에 그렇잖아, 그자? 얘만 없으면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거다, 다음식이고 고거로. 근데 얘 때문에 이걸 하려고 그러면 얘를 다시 다 전개를 시켜가지고 그걸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되거든. 근데 얘를 전개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야. 그러면 자, 도연아, 뭔가 반복되는 게 보이나? 반복되는 게 보여? 뭐가 반복되지? 그렇지. a제곱 더하기 3a. 얘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a제곱 더하기 3a를 또 다른 문제에 등장하지 않는 문자를 써주셔야 되고요. 그치? 대문자를 추천한다. t 쓰다가 더하기가 헷갈리거든. 감점 나간다.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3a. 이 밑줄 친 자리를 큰 A 빼기 2, 큰 A 더하기 4 빼기 27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야. 좀 이렇게 복잡해 보였던 식이 어떻게 돼? 좀 만만해 보이는 효과가 있지, 그죠? 치환이라는 그런 거다. 이 지저분한 상황을 어떻게 치환을 싹 해가지고 풀 메이크업을 하면 내 얼굴도 봐줄만 하다. 알겠지? 2번 해봤다 살면서. 언제 해봤겠노, 성현아? 누가 해줬어요? 3번 했구나, 3번. 해봤다. 웨딩 촬영 때, 결혼식 날, 상하 돌잔치 때. 이게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아. 사실 해보니까. 자, 그럼 얘를 일단 전개시켜보면 a제곱, 그 다음에 4a 빼기 2a 해서 더하기 2a, 그 다음에 빼기 8 빼기 27이 돼야 되지, 그죠? 마이너스 8 빼기 27은 마이너스 35가 되고요. 자,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네. 1 곱하기 1 해서 1이 됐을 거고, 5, 7, 35. 자, 플러스 2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7 빼기 5 해서 맞춰지겠지, 그지? 자, 그러고 난 뒤에 자, 인수분해 된 결과가 a 빼기 5랑 아랫줄 a 더하기 7로 인수분해 됐고요. 자, 얘를 다시 돌려놔야 된다.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지, 그자? 자, 보세요. a 자리에 원래식 a 작은 a 제곱 더하기 3a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3a 돌려놨고요. 그럼 자, 얘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2차식이잖아, 그자? 얘가 인수분해 될 수도 있다. 인수분해가 되나? 이거 인수분해 되는데 안 되나? 너가 아직 덜 해본 거 아이가? 윌리엄 되나 안 되나? 뭐 머릿속 지금 하고 있어. 초고속 연산을 해야 된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참 애매한 순간이 올 수 있다, 지금처럼, 그지? 그랬을 때 참고로 자, 이 2차식이 인수분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보고 판별식을 써봅니다. 판별식 2의 제곱 빼기 4ac 더하기 20. 자, 29가 되는데 얘가 완전 제곱수가 아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다. 판별식은 진짜 오만 대 다 쓴다. 마찬가지로 얘도 판별식을 쓰면 제곱수가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끝난 거 되겠지, 그지? 근데 얘를 치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세세히 조금씩 줄고 조금씩 늘어나거든. 1번을 다시 풀어볼게. 자, a제곱 더하기 3a 빼기 2.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4
빼기 27. 자, 얘를 사실 여기 있는 항과 여기 있는 항 2차와 1차가 같다 이거 그죠? 차이 나봐야 상수 정도 숫자 차이밖에 안 나 그지?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를 통으로 그냥 치환을 해버리는 거야. a 제곱 더하기 3a 빼기 2를 큰 a라고 치환을 해버리는 거야 얘를. 그지? 그럼 얘는 a가 아니야. 여기다가 보니까 어떻게 여기다가 6을 더해주면은 얘가 되겠네. 그치? 그럼 뒤에 있는 이 식은 a에다가 6을 더한 식이 될 거고, 그걸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a 곱하기 a 더하기 6 빼기 27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정리하기 쉬워진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계산이 유리해진다. 시환을 조금 더 많이 할수록 차이가 있지, 그지? 그럼 얘를 정리시키면 a 제곱 더하기 6a 빼기 27이 될 거고, 자 얘를 인수분해 해줘야 된다, 그지? 자 1 곱하기 1 해서 1이 됐을 거고, 3, 9, 27 플러스 6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자 주어진 식은 a 빼기 3 그 다음에 1a 더하기 9로 인수분해 됐을 거고, 돌려놔야 됩니다. a 자리에 얘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치? 거기다가 3을 빼면은 큰 a 제곱 더하기 3a 원래 마이너스가 2가 있는데 3을 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거고, a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인데 거기다 9를 더하면 더하기 7. 최종적으로 계산 중간 과정은 달라, 그자? 최종적인 결과는 어떤 놈? 그냥 확인해 보니까 똑같다, 그자? 그래서 계산 과정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치환을 좀 많이 묶어서 치환을 해버리면 계산량이 조금 줄어든다. 계산이 줄어들면 실수를 덜 하게 된다는 얘기겠지, 그지? 자, 바로 이거 x제곱 빼기 3x의 전체 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6x 빼기 8. 자, 윌리엄, 이제 반복되는 게 보이나? 안 보이네? 네. 유형이 잘못 들어간 거 아닌가? 여기는 반복되는 거 치환하는 유형인데, 잘 째려봐. 항상 뭔가를 볼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이 새끼가 뭘 숨기고 있나 이렇게 째려보는 거다. 못됐게. 그냥은 안 보이지만 잘 봐봐. 여기서 x제곱 빼기 3x의 제곱, 얘를 건들지 말고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묶어내봐. 그러면 여기는 x제곱만 남고, 자 마이너스를 묶어냈으니까 보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2, 3은 6이니까 3x 빼기 8 그대로 보이나? 그지? 살짝만 손을 대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x제곱 빼기 3x를 뭔가 다른 문자로, 우리는 학원인지라 b로 시험을 해봤다. b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지.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b의 제곱 빼기 2b 빼기 8이 됐을 거고,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1 곱하기 1 해서 1 2, 4,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된 결과가 b 더하기 2 그 다음에 b 빼기 4가 됐을 거고요. b 자리에 원래식을 집어넣으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3x 빼기 4. 자, 얘가 분해가 되나?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나오지? 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되는 건 끝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1, 4 풀마 하면은 마이너스 3 맞추지, 그자? 그래서 앞에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한 결과가 x 빼기 1, x 빼기 2가 될 거고, 뒤에 인수분해된 결과가 x 더하기 1, x 빼기 4. 이렇게 인수분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바로 3번. 바로 3번은 시작만 하고 나머지는 너가 할 겁니다. 자, x 빼기 1, x 빼기 3, x 더하기 2, x 더하기 4. 여기다가 24가 곱해져 있어. 자, 4개가 곱해져 있을 때는 두 개씩 짝을 맞춰주는 게 시작이다.
두 개씩 짝을 맞추는데 어떻게 짝을 맞출 것이냐. 앞에 x 다 똑같다 그자? 차이가 뭐가 나노? 뒤에 있는 숫자들이 차이 나는데 두 개씩 더했을 때 그 합이 같아지도록 만든다. 자, 마이너스 1과 2를 더하면 얼마가 되노? 1 되지 그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4를 더하면 얼마가 되노? 1 된다. 두 개 더한 결과가 1로 같아지지 그자? 그럼 두 개씩 짝을 맞추고 난 뒤에 그러면 얘랑 얘를 직접 곱해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x에서 더하기 1x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2 얘랑 직접 곱해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4x 빼기 3x에서 플러스 1x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더하기 24 요까지 오고 나면 얘가 뭐가 됐노? 1번 유형이랑 똑같아졌다 그자? 맞지? 여기까지가 똑같은. 그럼 얘도 이름풀이도 가능할 거고 책에 있는 풀이도 그지? 살짝 변형해서 이름풀이도 가능해지겠네. 오케이? 적고 요거 탑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필기. 자, 66쪽 펴봅시다. 필기 66. 곱 2차식의 인수분해는 테마거든. 여기 복이라는 것은 중복을 된다는 얘기다. 중복이 2차식이 2차가 중복되는 자 x제곱을 다시 중복한다. 제곱을 하면 몇 차가 되지? x의 몇 제곱이 되지? 보여나? x 4제곱이 돼. 즉 2차가 중복된 4차식과 중복이 된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 a 곱하기 x의 4제곱 더하기 b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c 이런 꼴을 복 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1차항과 3차항이 있어 없어? 없는 특이한 상태지 그자? 2차, 4차, 3차까지만 있는 거. 자, 이 풀이법은 일단은 보다시피 x의 제곱이 반복되고 있다. 그지? 그래서 시작은 x의 제곱을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치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a 곱하기 큰 a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큰 a 더하기 c a에 대한 게 몇 차식이 됐지? 성현아? 2차식이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지? 2차식은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거야. 얘를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은 인수분해가 될 거야. 아마도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인수분해가 꼭 되라는 법이 있어 없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차식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지 그자?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면 된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문제야.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자 여기에 자 a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c 요 식에서 자 여기 2차항과 여기 상수항을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제곱 빼기 제곱꼴로 반드시 변형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풀린다는 것까지를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다. 알겠지? 그럼 얘가 자, 얘랑 얘를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제곱 빼기 제곱꼴로 만드는 과정은 문제에서 한번 직접 적용을 시키면서 설명할 거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예제 5번을 보시면 문제가 4개 있다는 얘기는 위에 그 2개, 밑에 그 2개겠지, 그자? 반반이겠네. 자, 예제 5번 봅시다. 자, 1번 3x의 4제곱 빼기 x의 제곱 빼기 2 시작은 어떻게 되든 똑같다 그자? 복 2차식은 x의 제곱을 뭔가로 치환하는 겁니다. x의 제곱을 학원인지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문자인 b를 쓸 거다. 자, x의 제곱을 b라고 치환을 하면 이제 주어진 것은 3b의 제곱 빼기 b 빼기 2가 되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 윌리엄? 1 곱하기 3에서 3이 됐을 거고 1 곱하기 2해서 2가 됐을 거고 마이너스 1을 만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하면 2 빼기 3 해서 만들어지죠 그자?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된 결과가 b 빼기 1, 그 다음에 3b 더하기 2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거고, 자 b 자리에 원래식을 집어넣을 겁니다. x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3x제곱 더하기 2. 성현아, 요 2차식 인수분해 될까요? 네. 여기 1은 여기 2가 제곱이 숨어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라서 x 더하기 1, x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자 윌리엄,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2차식이야. 제곱 더하기 꼴이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1차항이 없을 때.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서 3x 제곱 더하기 2 그대로 써놔야 되겠네, 그지? 오케이?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다. 오케이?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3번으로 가봅시다. x의 4제곱 빼기 8x의 제곱 더하기 4.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외우지 마라. 인수분해 할 때 그걸 안 외워도 풀 수 있다 하는 그겁니다. 공식을 써서 풀어도 되지만 시작은 똑같이 갈 거야. 자, 보기 2차식이니까 x제곱을 b라고 치환할 거다. 그러면 자, 주어진 식이 b의 제곱 빼기 8b 더하기 4 이렇게 변형이 됐고, 소연아 인수분해 돼 안 돼? 이제 애매할 때 2차식이 인수분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별식을 써보면 된다 했지. 마이너스 8의 제곱 64 빼기 4ac 빼기 16 얘가 제곱수가 아니다. 그말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다. 알겠지? 우스갯소리 하지만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푸는 유형이 또 생긴다. 자, 주어져놔야 된다는 얘기다. 내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2차항과 여기 상수항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라 했거든. 잘 봐봐. 자, b의 제곱 더하기 4. 요런 완전 제곱식이 된다. 얘는 b의 제곱, 얘는 2의 제곱이겠지, 그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2 곱하기 p 곱하기 2, 즉 4b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은 두 개다. 더하기 4b 이런 형태가 있고, b의 제곱 빼기 4b 더하기 4. 얘도 완전 제곱식이 되지? 그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식은 늘 두 개가 있다. 중간에가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까지 이해됐나? 근데 문제가 생겼어. 자, 이 기호가 그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호가 아니야. 굉장히 얘는 까탈스럽다. 이 식과 이 식이 지금 같아 달라. 이 식과 이 식이 다르잖아, 그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나? 없다. 이 기호를 쓴다는 얘기는 얘랑 얘가 똑같아져야 돼. 그지? 내 마음대로 변형을 했으면 얘가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8을 만들기 위해서는 12b를 빼줘야 원래식이랑 같아진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지? 여기까지 이해됐나? 자, 그러면 이렇게 변형했다고 쳤을 때는 자, 같아지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해야 같아질까? 4b 정도를 빼주면 마이너스 8b 같아지겠네. 여기까지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줘야 돼. 선택한데 첫 번째, 자 뒤에 있는 요 원래식과 같아지게 하는 걸 잘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여기는 더해야 될 때도 있고 뺄 때도 있을 거야, 그자? 그래서 첫 번째 더하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고 빼기로 마무리되는 게 있으면 이 빼기를 선택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둘 다 빼기잖아, 그자? 그럼 2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2단계에서는 이제 뭘 하냐면 자 제곱수를 선택합니다. 12는 제곱수야 아니야? 아니지, 그자? 4는 제곱수야 아니야? 그래서 밑에 있는 요 변형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책에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와. 이 중간 과정이 다 생략되고, 그럼 너희는 그렇게 바뀌는 중간에 이유를 모르는 거잖아, 그자? 그래서 선생님이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두 가지가 있다, 완전 제곱식은. 그리고 원래식과 같아지기 위해서 뒤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 그지? 그때 두 개 생기는 게 한 개는 더하기고 한 개가 빼기면 무조건 빼기 선택하면 돼.
두 지금선 둘 다 빼기일 때는 이 숫자를 보면서 제곱수를 선택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얘는 사라지는 거다, 그자? 사라지는 거고 이제 자 여기 있는 이 완전 제곱식을 분을 해 b 빼기 2의 제곱으로 분해해놨고 빼기 4b 마지막에 돌려놨는 게 아니고 이 단계에서 b를 원래식으로 돌려놨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b 자리에 x제곱 빼기 2가 들어갈 거고요. 빼기 4x제곱이 된다, 그자? 그지? 자, 얘를 다시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 이 제곱. 그럼 얘는 x제곱 빼기 2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x의 제곱이니까 2x의 전체의 제곱으로 변형이 됐네. 최종적인 목표는 제곱 빼기 제곱으로 변형하는 거였다, 그자? 제곱수를 선택하는 이유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해됐지? 그럼 이제 공식을 쓰면 되겠네. 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앞에 거 x제곱 빼기 2 더하기 뒤에 거 2x 그 다음에 앞에 거 x제곱 빼기 2 빼기 뒤에 거 2x 한번 정리는 해줘야 되겠다, 그자? 보기가 좀 그래.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2x 빼기 2 자, 얘 인수분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 같아, 그자? 얘 인수분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 같다,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을 다 풀 수 있겠지, 그지? 적고 남아있는 2번, 4번을 풀어보세요. 자, 67쪽.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이때까지 안 복잡한 게 있었나? 없었잖아, 그자? 지금까지도 복잡했는데 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이렇게 되겠지. 제목을 정상적으로 붙이자면 정확하게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이때까지 했던 방법으로 안 될 때를 대비하는 거다. 이때까지 했던 복 2차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써도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이 방법으로 와야 되고 이 방법에서 자 복잡한 식의 사실 대부분은 뭐냐면 일단 문자가 여러 개가 나온다. 자, 예제 6번을 봅시다. 숙제제 6번. 자, 바로 1번 보면은 x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의 z 더하기 xz의 제곱 빼기 y 정난하나 y 세제곱 빼기 y 제곱의 z 빼기 y z 제곱 제대로 적은 거 맞지? 지금 문자가 몇 개야? 문자 종류가 몇 개지? 3개. 특히 복잡한 이유는 문자가 많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1단계는 자, 주인공 문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을 하고 걔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하겠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이 선택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그자? 나름의 기준. 그러면 이 식에서는 x, y, z 중에 뭘 주인공으로 선택할까? 도현아, 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까? x, y, z 중에 X, x, 윌리, Y. 성현이 XY x, y 기가 막힌다. 자, x에 대해서 얘가 몇 차식이지? 3차식. 3차식입니다. x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일 차수 높은 게 3차제, 그자? 자, y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몇 차식이 됩니까? 3차. 3차식이 됩니다. 자, z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몇 차식이 됩니까? 2차. 2차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도연아, 너는 3차식이 좋아? 2차식이 좋아? 2차식. 그래, 차수가 낮은 걸 선택합니다. 차수가 높아서 좋을 게 있나? 없잖아, 그자? 차수가 높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차수가 낮은 Z를 주인공으로 선택을 하고 1단계와 2단계는 그냥 동시에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 자, Z에 대해서 2차항이 뭐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 이렇게 2차항이 있다, 그자? 동료한 계산을 해주면 자, x 빼기 y의 z 제곱이 됩니다.
2창이 해결됐지, 그자? 그 다음 Z에 대한 1창이 Z 하나 곱해지는 게 여기랑이 있네, 그자? 그럼 동료한 계산을 하면 Z를 떼고 나면은 X제곱 빼기 Y제곱에 Z 이렇게 정리가 됐고 나머지 Z가 없는 얘가 상수항이 되겠네. 더하기 X 세제곱 빼기 Y 잠깐 뭔가 그래 얘는 써먹었는데 얘구나 남아있는 게 빼기 Y의 세제곱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가 됐다 그자?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3단계 각각의 개수와 2창의 개수, 1창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을 분해를 해줍니다. 요 순서를 잘 지켜주면 자연스럽게 된다. 자, 2차 개수, 얘는 1차식이라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럼 xy의 z제곱 그대로. 자, 1차 개수,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 승현아, 저거 인수분해 할 수 있나? 이거 제곱 빼기 제곱이라서 x 더하기 y, x 빼기 y로 분해가 되고요. 더하기 상수항. 도현아, 제 인수분해 할 수 있겠나? 제곱 빼기 세제곱 빼기 세제곱도 공식이 있다 그자? 인수분해 공식을 쓰면 x 빼기 y의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이 이유로는 자연스럽게 된다 할 게 보인다. 자, 여기에서 x 빼기 y 여기도 x 빼기 y가 곱해져 있고 여기도 x 빼기 y가 곱해져 있네. 그지? 그러면 얘는 묶어내면 된다는 얘기네. x 빼기 y를 묶어내고 나면 남아있는 건 z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y의 z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의 제곱 얘는 바라고 필요 없구나. 이렇게 분해가 됐는데 그지? 여기서 더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이렇게 사선을 맞춰서 얘를 만들어야 되거든. 문제는 이 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자?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는 인수분해를 진행할 수가 없어. 끝난 거다.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 자, x 빼기 y에 자, z제곱 그 다음 x제곱 y제곱 순서를 좀 예쁘게 쓸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요거 써먹었고 요거 써먹고 더하기 xy 더하기 yz 남아있는 거 더하기 zx 예쁘게 쓰면 되는 거고 책장에 써도 된다. 인수분해 됐지 그지? 자, 가로 2번에서 다시 연습을 해봅시다. A, B에 A 빼기 B 그 다음에 더하기 B, C에 B 빼기 C C, A에 C 빼기 A. 자, 이거 묶어낼 수 있는 것도 없고 일단 전개를 시켜봐야 된다 그자? 전개를 시켜보면은 자, A 제곱에 B 빼기 AB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C 빼기 BC의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A 빼기 CA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고 자, A에 대해서는 몇 차식이지 윌리엄? 2차식 B에 대해서는 2차요 C에 대해서는 2차요 헐 동률이야. 다 똑같은 2차야. 그럴 때는 뭘 선택해야 될까 성현아? 이렇게 차수가 낮은 걸 선택하라 그랬는데 차수가 똑같아. 다 그럼 뭘 선택해야 될까? 이 중요한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B를 추천을 한다. 학원인지라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쓰면 된다. 오늘은 승현이 네 선택을 존중해준다. A, B, C 중에 뭘 주인공으로 볼까? B. B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뭘 해도 사실 미세한 차이밖에 없다. 그러면 주인공을 선택하고는 크기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라 그랬다. 그자? 그럼 B에 대한 2창. 자, 시작부터 마이너스 나오는데. 여기가 B에 대한 2창이다. 그자? 그럼 자, 봐봐. 조금 손을 내면 되지. 얘가 먼저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자? C 빼기 A의 B제곱이 되겠네. 2창 계산됐고 그 다음 B에 대한 1창이 B가 하나 꼽혀진 게 얘랑 한 개 있는 거 어디 있는 여기다 그자? 맞지? A제곱 빼기 C제곱인데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나면 C제곱 빼기 A제곱
대 B 똑같습니다. 순서를 지켜주려고 내가 부호 처리 좀 해준 거다. 여기까지 됐지? 그러고 난 뒤에 아직 안 써먹은 얘가 뭐가 되느냐? C제곱의 A 빼기 CA 제곱 B가 없는 상수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단계 각각의 개수와 상수항을 인수분해하라 그랬거든. 2차 개수 얘는 1차식이라서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B제곱 자 제곱 빼기 제곱이라서 인수분해가 되네. C 빼기 A에 C 더하기 A에 B. 자 도현아 얘 인수분해 되나? 묶어낼 게 있다 그자? C도 하나 묶어낼 수 있고 A도 하나 묶어낼 수 있어. 그래서 C 하나 A 하나를 묶어내고 나면 C 빼기 A가 되네. 그리고 난 뒤에 여기도 C 빼기 A 여기도 C 빼기 A 여기도 C 빼기 A가 하나씩 곱해져 있다 그지? 그럼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거야. 위로 올라가서 C 빼기 A를 묶어내고 나면 남아있는 게 이제 B의 제곱 빼기 C 더하기 A의 B 그 다음에 더하기 CA 이렇게까지 됐네 그지? 자 아까 여기서는 이 2차식 인수분해 안 됐어 얘가 얘를 분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지? 근데 얘가 분해가 된다. 자 1 곱해서 여기 1이 됐다 생각하고 여기는 C랑 A를 곱하고 마이너스 C 빼기 A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딱 되겠네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가 딱 나오잖아 그자? 지그재그로 이렇게 숫자가 아닌 문자가 있을 때도 똑같은 규칙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던 C 빼기 A를 그냥 쓰고요. 위에 줄은 1B 빼기 C 아랫줄은 1B 빼기 A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바로 3번 2x제곱 더하기 xy 빼기 y의 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4y 더하기 12 얘는 뭘 주인공으로 볼까? x도 2차고 y도 2차다 그자? 그럼 우리가 편안한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x에는 2차 x가 여기 하나밖에 없네 2x 제곱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항은 x가 하나 곱해져 있는 거 요 부분이다 그자? 그러면 얘는 동량 계산하면 y 더하기 10x 이런 거 하면서도 자기가 부호 어디 틀린 게 없나 꼼꼼하게 확인해가면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하나 더 곱해져 있는 얘들이 상수항이 되는데 y 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12 얘를 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시작부터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러면 실수를 한다. 그럴 때는 여기서 마이너스를 묶어낸다 생각하고 부호 처리를 해놨고 이렇게 가로를 만든 상태의 시장이 좋다. 알겠지? 자 그러면 얘 인수분해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자? 상수항에 해당하는 거 인수분해하면 1을 곱해서 1을 만들 수 있고 2, 6, 12에 마이너스 4 만들려면 풀마 이렇게 하면 되네. 그자?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자 2x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0의 x 빼기 y 더하기 2 y 빼기 6 여기까지 진행했다. 얘를 다시 분해야 되거든. 내가 봤을 때 2를 만들기 위해서는 1 곱하기 2를 했을 거야. 그자? 그 다음에 곱해서 얘가 되기 위해서는 모르겠어. 자 y 더하기 2랑 자 y 빼기 6을 곱했을 때 일단 얘가 되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했을 때 y 더하기 10이 나와야 돼. 곱했을 때 마이너스니까 부호도 바뀌어야 되고 그자?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노? 마이너스가 돼서 안 되구나. 자, 여기서 얘를 바꾸기 힘드니까 얘를 2, 얘를 1로 바꾸고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하면 어떻게 되노?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이것도 그걸 안 되네. 자, 플러스 10을 만들려면 마이너스에 2 플러스에 이렇게 하면
뭔가 이상한데 이게 맞나? 잘못점 맞고 그죠? 부호가 플러스 10이 나오려면 이렇게 가야 되구나. 잘 봐봐. 인수분해 이게 어려워. 여기 마이너스에 여기 플러스에 여기에 2 여기에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요렇게 곱하면은 2y 더하기 4가 되고 그죠? 요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y 더하기 6이 돼서 두 개 더했을 때 y 더하기 10 얘가 딱 나와줬네. 그럼 인수분해가 된 거다 그죠? 그러면 위에 줄은 1x 더하기 얘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2가 되고요. 밑에 줄은 2x 빼기 가로다 그죠? 보호처리를 잘해야 되겠지. 빼기 y 더하기 6 요렇게 인수분해가 마무리됩니다. 오케이? 자 적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3차 이상의 3차, 4차, 5차, 5차식의 인수분해는 다 이 방법을 써서 풀어야 되고 그 말은 고차, 3차, 4차, 5차 이런 고차 방정식은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풀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아주 특이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우리가 수학을 접을 때까지 얘를 주구장창 쓰게 될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 자, 인수정리가 뭐냐면 어떤 다항식이 있다 그죠? 자,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x 대신에 뭔지를 모르겠어. x 대신에 어떤 수를 딱 집어넣었어. a를 집어넣었더니 fa가 0이 되더라. 이런 a를 찾는 거다. 무식하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눈에 보이는 거고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 x 주어진 식이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쭉 길게 나오겠지 그죠? 3차식, 4차식이 나올 거야. 거기다 x 대신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0이 될까 하는 a를 직접 찾아냅니다. 무식하게. 그러면 a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인수정리라는 게 뭐냐면 x 대신에 a를 넣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다항식은 그걸로 올라가면 이 다항식은 자 x 빼기 a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라는 얘기야? 그래요? 자 x 대신에 a를 넣었더니 0이 된다는 얘기는 1차식 x 빼기 a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라는 얘기야?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다 그죠?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죠? x 빼기 a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 x 대신에 a를 집어넣는 거거든. 그랬더니 0이 나왔다. 나머지가 0이다. 즉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다. 그죠? 그러면 그걸 찾고 난 뒤에는 직접 나눗셈을 해보는 거야. 직접 x 빼기 a로 나누어 본다면 fx라는 다항식이 x 빼기 a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인데 나머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죠? 인수들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자 이 a가 어떨 때는 그냥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건 1, 안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뭘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느냐 얘를 찾는 거는 자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자 분모는 최고차 계수의 약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분자는 상수항의 약수. 자, 이걸 가능한 이 조합을 다 넣어봤는데도 0이 절대 되지 않더라. 그 말은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한한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 이 안에서 해결이 된다. 이게 아이젠슈타인의 정리라는 거다. 실제로 있는 거다. 알겠지? 오케이? 자, 문제로 가봅시다. 예제 7번. 자, 인수분해 하시오. x 세제곱 빼기 4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 얘를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x 대신에 뭘 넣으면 0이 될까를 고민해줘야 된다 했지 그자? x 대신에 윌리엄 x 대신에 뭘 넣으면 이 식의 값이 0이 될까? 제일 먼저 들이대보는 거 1 넣어보는 거야.
1 넣어보면은 자 x 대신 1을 넣으면 1의 세제곱 빼기 4 곱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6 0이 돼 안 돼? 0이 안 돼. 그럼 얘는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빼기 4 곱하기 1의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1 더하기 6 해서 0이 돼 안 돼? 0이 된다 그자? 맞지? 그러면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x 더하기 1로 나눠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지? 1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할 거다. 자 최고차 계수 1 그 다음에 2차 계수 마이너스 4 1차 계수 1 상수항 6 자 x 더하기 1로 나눠야 되는데 다시 또 여기 있을 때 부호를 바꿔야 돼. 그리고 얘를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다. 그자? 0이 되게 하는 거. 그러고 난 뒤에 자 처음에 숫자는 그냥 내려오고 올라갈 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1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5 올라갈 때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 저거 뭔가 잘못됐다. 마이너스 4 1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맞네. 플러스 5가 돼야 되는데 내가 계산을 순간 착각했다. 두 개 더하면 6 올라갈 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6 두 개 더해서 0 즉 여기가 0으로 딱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william 여기까지 이해됐어? 승현이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 쓰여졌다는 얘기는 x 더하기 1로 나눴다는 얘기고 자 그치? 그리고 난 뒤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겁니다. 몫은 1x의 제곱 빼기 5x 더하기 6 조립제법 했던 거 이렇게 또 끄집어 썩는다 그자 계속. 그럼 인수분해가 끝났나? 도연아? 아니요. 아직 이 2차식이 남았어 그자? 얘를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얘는 1 곱해서 1이 됐을 거고 2, 3은 6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를 맞추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가 됐다고 생각해야 되겠네 그자? 인수분해 됐지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 된 결과는 x 더하기 1에다가 곱하기 얘는 인수분해해서 1x 더 빼기 2 1x 빼기 3 요렇게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william 이해됐어? 오케이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자 바로 2번 3x 세제곱 빼기 5x의 제곱 빼기 34x 더하기 24 자 x 대신에 뭘 넣으면 0이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 그자? 근데 사실 이 과정은 생략한다. 이 과정은 생략을 하고 자 바로 조립제법 쓸 준비를 해. 자 최고차 계수 3 2차 계수 마이너스 5 1차 계수 마이너스 34 24 그래놓고 뭘 넣으면 0이 될까를 고민하는 걸 그냥 여기다 쓰는 거야. 일단 1부터 들이대볼까? 1 써보니까 어떻게 되냐? 1, 자 3 올라갈 때 곱하고 더하고 올라갈 때 곱하고 더하고 올라갈 때 곱하고 더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12 그럼 얘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나누어 떨어지는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지 이 나머지가 생겼다. 그러면 이 1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아니야. 그럼 다시 이걸 지우면 되는데 흔적을 남겨놨게 얘는 실패다. 그러면 난 뒤에는 이제 자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4 24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1 안 됐으니까 이제 뭘 해볼까? william 1을 넣어서 실패했어. 그럼 이제 뭘로 도전해볼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도전해보자. 마이너스 1로. 자, 3 내려오고 올라갈 때 곱해주면 마이너스 3, 더해주면 마이너스 8, 올라갈 때 곱해주면 플러스 8, 더해주면 마이너스 26, 플러스 26이 되고 돼, 안 돼? 이러면 얘도 안 되는 거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 어떻게 돼? 머리가 지글버글해진다. 1이 안 되고 마이너스가 안 되면 그지? 그럼 구분 안 숫자 중에 뭘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지? 그럴 때 얘를 떠오르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넣을 수 있는 후보자는 자 어떤 거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부호는 바뀔 수 있고요. 분모는 최고차 계수의 약수다 그자? 여기 최고차 계수는 3이야. 3의 약수는 뭐가 있지? 1, 3 두 개가 있다. 맞지? 그 다음 분자는 24의 약수 1,
2, 3, 4, 6, 8, 12, 24. 즉 조합할 수 있는 또 되게 많다. 분모가 1일 때 1분의 1, 1분의 2, 1분의 3, 1분의 4, 1분의 6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그자? 근데 보통 분수 3분의 1 이런 건 잘 안 나오겠지. 그자?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보자.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4 24 2 1분의 2 해보면은 안 될 것 같고 3 마이너스 3 여기서 마이너스의 1분의 3을 조합을 해볼 거다. 오케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지우면 되니까. 자, 그냥 내려고 올라갈 때 마이너스 3을 곱해주고 마이너스 9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14 올라갈 때 마이너스 3을 곱하면 3, 4, 12 플러스 42가 된다. 그자? 세주는데 두 개 더하면 8 마이너스 24 됐다. 이런 식으로 뽀록으로 되는 거다. 알겠지? 근데 그 뽀록도 어떻게 돼? 이런 후보자들을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썼다는 얘기는 x 더하기 3으로 나눴다는 얘기고 그때의 몫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자? 그러면 얘는 3x 제곱 빼기 14x 더하기 8. 자, 2차식 얘가 또 인수분해 될 수도 있거든. 해봐야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 이게. 자, 1, 3 마이너스 14 만들려면 2, 4 하면 안 되고 4, 2 4, 2 마마 하면 마이너스 12 빼기 1에서 딱 맞춰지네. 그자? 윌리엄 잘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 된 결과는 x 더하기 3에 1x 빼기 4 3x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나중에 이 꼴 0에만 붙이면 3차 방정식이 풀리는 게지. 그자? 오케이? 자, 적읍시다. 자, 69쪽 인수분해 활용.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 2019의 세제곱 더하기 1 나누기 2018 곱하기 2019 더하기 1.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숫자가 쉽고 문자의 계산, 문자가 섞여 있는 시계 계산이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다. 그자? 근데 그것도 편견이다. 숫자가 자체가 작으면 수를 계산하기 편한데. 그자? 보다시피 숫자 자체가 2019를 3번 곱할 자신이 있나? 계산되는 게 아니다. 이거 한국에만 있는 유형이다. 미국, 캐나다 이런 쪽에서 그자? 그런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안 된다. 고등학교에서 왜 출제가 안 될까? 계산기를 그렇지. 걔들은 계산기를 들고 시험을 친다고. 그자? 우리처럼 손으로 하는 국가에서나 출제되는 유형이지. 계산기 들고 시험 치는 그런 국가에서는 계산이 될까 안 될까? 아니 출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거기는 비싼 계산기 들고 간다. 걔들도 계산할 줄 알아. 미국 애들, 캐나다 애들도 이론상으로 배운다고. 그런데 굉장히 느려. 실제로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걔들은 다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사칙 연산을 하다 보니까. 근데 한국 애들이 거기 유아가 계산기 꺼내고 있는데 그 복잡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다 해버리는 거야. 그냥 순식간에. 미국 애들 이렇게 어메이징. 한국 애들 다 천연전다. 그냥 어릴 때 두드려 맞아가면서 구분을 했을 뿐인데. 그자? 한국에만 있는 유형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계산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지. 그럼 얘는 숫자 자체가 커지면 이렇게 계산이 안 된다고. 그럼 얘를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문자 우리 복잡한 게 반복되면 치환하듯이. 그자? 똑같은 거야. 윌리엄 여기서 제일 많이 보이는 숫자가 뭐지? 2019요. 2019가 몇 번 보이노? 2번. 4번이 보여. 아, 네 번. 그자?
2019 곱하기 2019 곱하기 2019 여기 또 2019 4번 등장한다 이 식에. 그래서 2019가 많이 등장하는 관계로 2019를 문자 x로 우리는 바꿔놓을 거다. 그 다음에 그러면 2018 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2018 얘는 여기다가 1을 뺀 거지, 그자? 그지? 맞지? 여기 2019에서 1을 빼면 2018이 되잖아, 그지? 그럼 얘는 2018은 x 빼기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 x가 2019니까. 그러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저 식을 이제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2019를 x라고 적기로 했어. x의 세제곱 더하기 1. 자, 2018은 x 빼기 1로 바꿀 거고 2019는 다시 x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 인수분해 게 보이나? 승현아, 인수분해 공식 중에 떠오르는 게 있나? 네. 여기에 3을 슬쩍 써도 상관이 없다. 이건 몇 번을 곱해도 되니까, 그지? 그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꼴이니까 인수분해 하면은 x 더하기 1에 x 제곱 빼기 x 곱하기 1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거고요. 분모는 얘를 정렬 시켜보면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 헐 이 숫자랑 뭔지 몰라도 두 개가 어떻다는 얘기고 같다는 얘기다. 맞지?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숫자가 곱해져 있다는 얘기는 약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없앨 수 있다는 얘기네. 그치? 약분시키고 나면 이제 분모가 1이니까 생략하고 남는 거는 x 더하기 1밖에 안 남는다. 그래 갖고 x 자리에 원래 거를 어떻게 슬쩍 집어넣는 거겠지, 그자? 오케이? 그래서 x 자리 2019를 다시 돌려 나오면은 답은 2020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너가 보다시피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오는데 너가 보게 되면 여기 2019가 아니고 2023의 세제곱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큰 의미 없고 이거 2019년도에 만들었겠지 이 문제를. 큰 의미를 그냥 아무 숫자나 들이대는 거다. 저 x 2019가 아무리 크든 작든 별 상관이 없어. 결국은 답은 거기다 한 개 큰 거니까, 그자? 그래서 어떤 사람 주로 출제할 때 이런 큰 숫자는 그만 출제한 연도. 독특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 태어난 생년 뭐 이런 거. 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1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6의 제곱. 이 정도는 사실 그냥 계산해도 된다. 그자? 자, 얘를 요렇게 두 개씩 짝을 맞춰서 가로를 처리해 볼게. 요렇게. 가로를 해도 처음 식이랑 바뀐 게 없다. 그자? 그래 놓고 나면 자, 첫 번째 가로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인수분해해서 1 더하기 2 곱하기 1 빼기 2로 인수분해 되고 더하기 두 번째 가로가 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3 더하기 4에 3 빼기 4로 인수분해 되고 더하기 세 번째 가로가 제곱 빼기 제곱 5 더하기 6 곱하기 5 빼기 6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지? 이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계산이 암산이 된다. 그자? 그 다음에 7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7이 되고요. 11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1이 돼서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땡땡땡 해서 좀 더 가야 되겠지. 그자? 시험에 나오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제 9번으로 가봅시다. A 빼기 B의 값이 5고요. B 빼기 C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A, B의 제곱 빼기 A 제곱의 B 더하기 B, C의 왜 빼기 B 제곱 C 더하기 C, A 제곱 빼기 C 제곱의 A 얘의 값을 구하시오다. 지금 문자가 A, B, C 세 개가 있는데 식이 하나 두 개밖에 없다. 그자? 문자의 수보다 주어진 식 개수가 작다는 얘기는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그걸 찾아서 여기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다. 이 식 자체를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자, 얘를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A는 보니까 2차고 B도 2차고 C도 2차다.
차수로 다 똑같지 그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할 때처럼 하나의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수를 정리를 해줍니다. A에 대해서 내림차수를 정리해주면 A에 대한 2차 항이 B 하자. 왜냐면 하려니까 시작부터 마이너스 나와. 제일 싫어한다. 너희도 실수 많이 하는 거고. 그럼 B에 대해서 내림차수를 정리하면 여기에 2창이 있고 여기 2창이 있다. 그자? B가 두 개 곱해져 있는 거. 그러면 동류한 계산하면 A 빼기 C 곱하기 B 제곱. A 빼기 C의 B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B에 대한 1창. B가 하나 곱해져 있는데 여기 하나 보이고 여기 하나 보이네. 그지? 그러면 동량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인데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나면 A 제곱 빼기 C 제곱의 B 이렇게 부호 처리가 됩니다. 애매할 때는 다시 마음속으로 전개시켜서 똑같이 나온지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번도 안 쓰는 얘가 상수항이 되겠네. 더하기 CA 제곱 빼기 C 제곱의 A. 자, 내림차수를 정리하고 난 뒤에는 각각의 개수와 상수항을 인수분해하라 그랬어. 자, 1차식이라서 얘는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돼. A 빼기 C 그대로 두고요. 자, 얘가 제곱 빼기 제곱이라서 인수분해가 되네. A 더하기 C에 A 빼기 C. 그 다음에 B. 자, 도영아 이거 인수분해 할 거 있나? 뭐 할 거 있나? 여기 상수항? AC 5까지. 그렇지. 묶어내는 게 기본이라 그랬지. 그치? 항상 제일 기본을 우리가 제일 잘 놓쳐. 그러면 C도 하나, A도 하나를 묶어내고 나면은 A 빼기 C가 된다. 그자? 그러고 나니까 여기도 A 빼기 C가 곱해져 있고 여기도 A 빼기 C가 곱해져 있고 여기도 A 빼기 C가 곱해져 있다. 그자? 그지? 그러면 자 A 빼기 C를 묶어내 버린다면 A 빼기 C에 남아있는 게 B 제곱 빼기 A 더하기 C의 B 더하기 AC 이렇게 됐네. 자, 얘를 이제 분해해야 된다. B에 대한 2차식이거든. 1 곱해서 여기 1이 됐을 거다. 곱해서 AC가 된 건 A랑 C를 곱해서 그렇게 됐겠지.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가지고 결과가 마이너스 A 빼기 C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보상 마이너스가 돼줬어야 된다는 얘기겠네. 여기까지 됐지? 그럼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된 결과가 자 앞에 A 빼기 C가 있고요. 1B 빼기 A 1B 빼기 C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볼 거야. A 빼기 B가 5래. A 빼기 B가 5면 자 A 빼기 B가 5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해결할 거거든. 양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즉 B 빼기 A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얘 해결했어. 해결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B 빼기 C가 마이너스 1에 얘도 해결했어.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노? 얘 해결해야 된다 그자? 잘 봐봐. 얘를 가져올 거야. 자 A 빼기 B가 5였고요. B 빼기 C가 마이너스 2였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A와 C 관계다 그자? A와 C, B가 필요 없는 거지? 그럼 이 두 개 식에서 B를 없애기 위해서는 두 식을 변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B와 플러스 B가 사라지겠네. 그렇게 접근하는 거다. 그러면 요거는 사라지고 얘들은 그냥 더해야 되겠네. A 빼기 C가 되고 우변은 두 개 더해주면 3이 됩니다. 어떻게 돼? 여기까지 해결이 됐네. 끝났지 그자?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3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30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찍으세요. 자, 넘겨서 페이지 70쪽. 삼각형의 모양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어쨌든 인수분해와 관련이 안 될 수가 없다. 2학년 때도 또 등장하거든. 그때도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삼각형 모양. 답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중간관념 다 생략하고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예쁜 삼각형 이런 게 답으로 나올 수 있나? 큰 삼각형 나올 수 있나? 그러면 나올 수 없다 그자? 그럼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기로 나올 수 있는 거. 이름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정상각. 그렇지 정삼각형 또 직각삼각형 또
이등변. 거기 조금 조합돼가지고 직각 이등변 뭐 이런 거자. 나올 수 있는 게 그 정도라고. 즉 정삼각형은 어떤 걸 정삼각형이라 그러지? 세변의 길이가 그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다. 변의 길이가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두 변의 길이가 같아. 즉 변의 길이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네. 직각 삼각형은 한 거기 직각. 어떻게 재래? 그자 각도 조건이 애매하다. 직각 삼각형을 판별하는 것은 피타고라스 의미를 만족할 때 직각 삼각형이 된다. 그지? 그래서 항상 변의 관계식을 가지고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는지를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주어져 있어.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져 있으면 꼭지점을 보통 대문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꼭지점과 마주보는 대편이라고 한다. 대편. 알겠지? 얘랑 이니셜을 맞춰줍니다. A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A, B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B, C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C. 이렇게 이니셜을 맞춰주고요.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갖춰야 될 조건이 뭐냐면 가장 긴 변. 여기서 어떻게 제일 길어 보이노, 성현아? C는 아닌 것 같고. BC. 아니, 제일 긴 거 A, B, C 중에. 어. 참 애매하다, 그죠? 우기면 된다. 얘가 제일 긴 변이라고 친다. 제일 긴 변이라고 했을 때 가장 긴 변을 기준으로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개의 합보다 무조건 작아져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삼각형 자체가 안 된다. 알겠지?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개의 합보다 작아져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자,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확인해 줘야 될 거고. 자, 하다 보면 A와 B가 같다 이런 식이 나올 수도 있고, B와 C가 같다 이런 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삼각형이 나오기 위해서는 세 변의 길이가 같다는 조건이 등장을 해야 답은 정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네 번째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긴 변의 A였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과 같아져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조건이 나오면 직각삼각형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다. 각도를 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참고로 여기서 잘 안 나오지만 정리해 둘 거. 둔각삼각형이 되는 걸 어떻게 판단할까? 둔각삼각형. 까먹었지? 이번 학기다. 아직 학기가 안 끝났다. 이번 학기 쳤던 거 아니네. 너 2학년 때 거는 교육관이 바뀌어서. 자, 봐봐. 가장 긴 거 기준 한다. 가장 긴 거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보다 커지면 얘는 둔각삼각형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예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보다 작아지면 예각삼각형이 되고, 같아지면 예각도 아니고 둔각도 아닌 직각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메모해놨고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 이제 10번. 세 변의 길이 ABC에 대해서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빼기 AB의 제곱 빼기 C 제곱의 A 더하기 A 제곱의 B 문 돌아간다. 빼기 BC의 제곱 이 0이래. 이때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일까요? 라고 물어본다. 자, 봅시다.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돼. 지금 A에 대해서는 몇 차지? 3차. B에 대해서는 3차. 또 있네. C에 대해서는 2차. 2차. 그러면 뭘 주인공으로 봐야 될까? 승현아? 낮은 거. 낮은 거. C를 기준으로 봐야 되겠네. C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할 거다. 그럼 C에 대한 2차항이 참 이렇게 된다. 그자? C의 제곱 있는 게. 그러면 마이너스 A 빼기 B는 마이너스 묶어냈을 때 A 더하기 B의 C 제곱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B에 대한 1차항이
C에 대한 일차항이 있나? 없다. 그자 나머지가 전부 다 상수항이라는 얘기입니다. 더하기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빼기 AB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의 B. 자,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지? 얘를 풀어내 줘야 된다. 상수항도 되게 복잡한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 할까? 자, 봐봐. 이제부터 자머리를 200% 분리해야 된다. 자, 나는 요렇게 두 개를 붙이고 요렇게 두 개를 붙일 거야. 최대한 겹쳐지게. 이렇게 두 개 붙이면 A 두 개가 중복이 되지, 그자? 맞지? 그럼 A 두 개를 묶어낼 거야. 더하기 A 제곱을 묶어내고 나면 여기는 A가 하나가 남고요. 더하기 여기는 B 하나가 남겠네. 이렇게 된다. 맞지? 자, 여기는 B 두 개가 겹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 B 제곱을 묶어내고 나면은 여기에 플러스 B가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묶여놔서 플러스 A가 남는데 요렇게 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 A 더하기 B가 어떻게 돼? 공통인수가 생겼다. 그자? 묶어낼 거야. 묶어내고 나면은 자, A 더하기 B에다가 자, 마이너스의 C 제곱 더하기 A 제곱 빼기 B의 제곱. 추가로가 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까지 인수분해 됐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걸 곱해가지고 결국은 0이 돼야 돼. 자, 이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둘 다 0이 아니면 곱해서 0이 될 수가 있나? 그럼 0이 아닌 것끼리 곱해서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럼 그 말은 얘가 0이 되든가 얘가 0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방정식을 푸는 요령이지.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A 더하기 B가 0이 되든가 또는 마이너스 C 제곱 더하기 A 제곱 빼기 B의 제곱이 0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다. 자, A 더하기 B가 0이 될 수 있을까? 도연아? A랑 B가 뭔지 몰라도 더해서 0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A, B, C는 세 변의 길이다.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5.4요. 이런 거 본 적 있나? 길이가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 없어? 길이는 마이너스 나올 수가 없다. 그자? 즉 양수끼리 더해서 0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이 문제 상황에서는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0이 돼야 되는데 얘는 절대 안 된대. 무조건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자, 얘를 살짝 정리를 해볼게. 얘만 남기고 얘랑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피타고라스 의미를 만족한다. 그자? 맞지? 그러면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란 얘기야? 그렇지. 직각 삼각형입니다. 너는 삼각형 한 걸 적어야 된다. 이렇게 쓰면 또 정답이 아닙니다. 감점 나간다. 최소 1점. 많으면 2, 3점도 당할 수 있다. 자, 가장 긴 변을 기준으로 얘가 가장 긴 변이다. 그자? 맞지? 그지? 명시를 해줘야 돼.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 또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각 A 또는 빗변의 길이 뭘 써야 되냐? 문제에서 변의 길이로 나와 있을 때는 변의 길이로 표현해 주는 게 주로 정답을 더 쳐주고요. 문제에서 막 각도로 막 연류가 돼 있어 문제가. 그러면 각도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단원인지라 각도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답을 정리한 게 아니고 그 문제도 풀고 난 뒤에 A의 길이와 B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반드시 명시해 줘야 됩니다. 오케이? 적으세요.